6월에 19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두 점전하로부터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된 곳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전하의 종류가 서로 같을 때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은 두 점전하의 내분점, 전하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의 내분점, 또 전하의 종류가 서로가 다를 때 전하의 크기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의 외분점이라고 수업 시간에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은 루트 4대 루트 1의 내분점, 그래서 한 칸, 두 칸, 한 칸, 2대 1이 되는 지점, 그래서 가운데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점이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위치, 전기장의 세기가 0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전하의 종류가 서로 다르고 그때는 루트 4대 루트 1의 외분점, 2대 1, 그래서 마이너스 1 쿨롱 전하의 오른쪽 편에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이 있다.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가 0이다. 전기력은 점 전하 혹은 특정한 전하가 전기장으로부터 받는 힘으로 표현할 수 있고, 전기장의 세기가 0이라는 것은 그 지점에서 어떤 특정한 전하를 넣었을 때 전기력이 얼마다? 0이다 라는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전기장의 분포를 한번 표현해보면 2대 1이 되는 내분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0, 그리고 뭐 대략적인 이제 그림을 나타낸다면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다가 이제 0은 아니죠.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다가 쭉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 그리고 플러스 4쪽은 플러스 1보다 더 커야 되겠죠. 또 쭉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대략적으로 나타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외분점이 전기장의 세기가 0이니까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뭐 플러스 4쿨롱일 때, 그러니까 플러스 4일 때 근방이 전기장의 세기가 가장 클 때고, 그래서 얘네는 뭐 모식적으로 나타낼 때 뭐 이런 형태의 전기장의 분포를 나타낸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지점에다가 플러스를 띄고 있는 전화 하나를 갖다 놓는다. 플러스를 띄고 있는 전화 하나를 갖다 놓는다. 그러면 플러스를 띄고 있는 전화가 이쪽으로 가서는 이쪽은 전기장의 세기가 큰 거고 이쪽은 전기장의 세기가 약하니까 이 플러스를 띄고 있는 전화가 어디로 힘을 받는다?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 자, 이번에는 플러스 4의 전화로부터 왼쪽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전화를 갖다 놓으면 오른쪽이 전기장의 세기가 크고 왼쪽에 전기장의 세기가 약하니까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애들은 어느 쪽으로? 플러스, 전기장이 큰 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을 테고,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는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 서로의 전하가 다른 경우 아래 그림,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플러스 전하를 갖다 놨다. 플러스 전하, 위쪽이 플러스의 전기장이 세고 아래쪽이 플러스의 전기장이 약하니까 플러스를 띄고 있는 물체는 아래쪽, 즉 오른쪽으로 전기력을 받는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1 오른쪽에 플러스의 전하를 띄고 있는 물체를 가져가면 얘 입장에서는 왼쪽이 플러스가 크고 오른쪽이 플러스가 작으니까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굴러 떨어진다. 즉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플러스 4의 왼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갖다 놓으면
이 전화 입장에서는 오른쪽이 플러스 전기장이 크고 왼쪽이 전기장의 색이 약하니까 큰 쪽으로 끌려간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전기력을 받는다. 이게 19번 같은 형태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라고 반복적으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19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텐데, 19번 문제는 A하고 B하고 C가 서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고정돼 있고, 우리가 둘 사이의 거리를 D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A점에서의 전기력이 0이라는 거는 B와 C로부터 생성된 전기장이 A지점에서 얼마다? 0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B와 C 두 점전화의 외부에 전기장이 0이 되는 곳이 있으니까 B하고 C의 전화의 종류는 서로가 다르다. 그리고 B와 C 중에 전화량의 크기는 C에서 A쪽, 그러니까 C에서 왼쪽으로 외분했기 때문에 C의 전화가 B의 전화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리가 2대 1의 비율이니까 외분점 C에서 A쪽으로의 외분점 루트 QB 대 루트 QC는 C 대 A로 할게요. C 대 B, C 대 B.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외분할 거예요. 그래서 루트 QC 대 루트 QB는 2대 1이다. 2대 1. 그래서 C의 점 전화는 B의 점 전화의 몇 배가 된다? 4배가 된다. 라는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이제 다시 정리 한번 더 할게요. 지우고 나서 앞에 이어 설명할게요. B하고 C의 전화량의 크기는 1대 4, 그리고 B하고 C의 전화의 종류는 서로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리고 A점에서 B와 C가 만든 전기장의 세기는 0.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니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B가 왼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A가 B를 끌어당기고, 그리고 C가 B를 밀어내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B의 전하는 마이너스, C의 전하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설명했던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옳지 못한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A가 B를 끌어당기고 C도 B를 끌어당기는데, A가 B를 끌어당기는 힘이 C가 B를 끌어당기는 힘보다 클 경우, 그 경우에도 B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 거고, 그때는 B의 전하가 마이너스, 그리고 C의 전하가 플러스. 그러면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B하고 C의 전하의 종류가 서로가 다르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하겠네요. 그래서 B의 전하는 마이너스, C의 전하는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억, B는 전하를 띠고 있다. 옳은 문장.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보다, 그쵸? C가 A보다, 요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보세요. 지금 A하고 C로부터 B는 같은 거리, 지금 D라고 할까요? D만큼 지금 떨어져 있죠. 근데 A가 B를 끌어당기는 힘이 C가 B를 끌어당기는 힘보다 크다라는 거는 A의 전하량은 C의 전하량보다 어떻다? 크다. 그래서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보다 큰 게 아니라 A가 C보다 크다. 니은 옳지 않은 문장. 디귿,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물어봤는데,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B와 A로부터 전기력을 받아서 그 전기력의 합에 의해서 마이너스나 플러스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B하고 C 사이의 거리는 D, A하고 C 사이의 거리는 ED. 그러면 전기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거리만 본다면 A하고 C, B하고 C 사이의 전기력은 1대 4가 되겠죠. 하지만 전하의 곱에 또한 전기력은 비례하기 때문에 A하고 C의 전하량의 곱이 B하고 C의 전하량의 곱보다
4배 이상이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C는 A로부터 받은 전기력이 B로부터 받는 전기력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A가 C를 밀어내는 전기력이 B가 C를 끌어당기는 전기력보다 크기 때문에 C는 어느 쪽? 플러스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우리 이 문제를 처음에 전기장의 분포를 가지고 설명했던 거,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C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세요. C는 없다. C는 없다. C는 없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A하고 B가 만든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은 A와 B의 루트의 외분점이 되겠죠. 그러면 외분점의 위치는 2점 XX 대 1의 위치, 2점 XX 대 1의 위치니까 뭐 대략 C의 오른쪽 부분에 A하고 B가 만든 전하에 의한 전기장이 A하고 B가 만든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된 곳이 C의 오른쪽 편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전기장의 이제 분포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형태가 나오냐. C의 오른쪽은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A로 갈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의 전기장의 분포가 나올 거고. 그러면 다시 C를 살려볼게요. C를 다시 살리면 이제 C는 이제 플러스의 전기를 띠고 있었죠. 플러스의 전기를 띠고 있었고, 왼쪽이 플러스의 전기장이 크고 오른쪽이 플러스의 전기장이 약하죠. 그러면 C는 어떻게 된다? C는 오른쪽으로 굴러 떨어진다. 즉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각각의 위치에 놓여 있는 전하들의 전기력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